분노의 채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자신감이 엄청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입니다. 아이들 수학 공부 봐주실 때 언제 화가 나세요? 저는 아이가 문제집을 성의 없이 풀거나 뭐 이럴 때도 물론 화가 나지만 이때 가장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바로 문제집 채점할 때. 문제 채점하다가 왜 이런 문제를 틀렸을까?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이렇게 생기다가 막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표정과 눈빛은 이미 아이가 감지하고 저 멀리 가 있죠. 네, 불똥이 튀길까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갑니다. 저도 많이 감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쵸? 자, 근데 이 채점할 때 정말 중요해요. 채점할 때가 아이에 대해서 학습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때도 채점해주는 학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채점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채점하면 화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채점을 하면서 아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아이와 같이 수학 문제집을 풀리게 하고 채점하는 이 과정에서 채점할 때 주의할 점이 있겠죠? 네, 이 주의할 점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채점을 해주시면 아이들의 구멍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궁금하다면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첫 번째, 채점할 때 감정을 드러내는 채점 표시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채점 표시. 우리 채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시죠. 예를 들어 이렇게 짝대기를 긋고 다음에 맞추면 거기서 세모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V 표시를 하고 고쳐서 맞추면 그 이렇게 채우는 표시하시고 저는 별표를 하고 이제 다시 맞추면 동그라미를 해요.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제가 과제를 내주고 엄마가 채점해 준 걸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채점하다 보면 엄마가 화났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죠. 분노의 채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아이가 엄마한테 문제집을 받자마자 그 채점한 걸 보잖아요. 그럼 어떤 감정이 드냐면 자신감이 엄청 떨어져요. 그냥 엄마가 말로 소리를 질러서 화를 내거나 눈빛에 쏘아붙이는 것보다 무언의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기분이 나쁘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행동이어서 절대로 분노의 채점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저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틀리면 별표를 하는 거죠. 바꾸시지 않아도 괜찮지만 분노의 채점지는 정말로 안 되고요.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틀린 문제를 표시하지도 않고 비워놓는 거죠. 왜? 아이가 틀린 표시하면 싫어해서. 안 됩니다. 내가 잘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건 누구나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을 별로 좋지 않게 받으면 저도 싫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외면하고 그런 걸 회피하게 되잖아요. 결국 수학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한순간도 슬럼프가 오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상의 친구들도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가 와요. 내가 이겨먹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또는 그런 개념이든 그런 친구든 여러 상황에서 그런 상황은 무조건 만나게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불편한 상황을 걷어내준다?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가 울어도 설득을 해서 이거는 중요해서 체크한 거야. 틀린 건 나쁜 게 아니야.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을 하려고 이렇게 표시한 거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트 표시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틀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고 틀려도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털고 다시 해보고 다시 기분 좋아하고 이런 과정이 훨씬 더 공부를 할 때는 선순환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분노하셔도 안 되고 중간으로 예쁘게 이렇게 정직하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서 그렇게 채점을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채점할 때 주의할 점. 자,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 문제집에서는 예라고 써 있으면서 답이 나와 있어요. 답지에. 자, 그럴 때 예가 정답일까요?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얘와 똑같지 않아, 틀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는 아이가 나름대로 정답을 어디 썼는데 못 알아보고 틀려. 안 돼요. 아이를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보통은 이러죠. 제가 채점을 하다가 너무 지저분하게 풀었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 정답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어쨌든 풀긴 풀었으니까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디 정답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주는 거죠. 그런 것이 사실 아이들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우리 엄마가 그거를 알아줬다는 것도 기분 좋은 거예요. 나름의. 오히려 지금 이게 글씨야 지렁이야. 이러면 정답 여기 있었다 이렇게 아이가 말할 때 미안해 엄마가 못 찾았어. 또 이렇게 수긍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게 왜 여기다가 이렇게 정답을 제대로 내모치지도 않고 표시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하고 싶은 맛이 안 나요. 뭔가 지저분하게 풀었어도 그것을 지적하면서 채점까지 그렇게 가지 마시고 최대한 찾아보시고 글씨도 아이들이 막 삐뚤빼뚤 쓰죠. 0을 6처럼 쓰고 막 5가 막 3인지 막 뭔지 알아볼 수 없게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이가 맞추는 노력을 했겠거니 생각하고 6처럼 보여도 이걸 0이라고 썼겠지. 이런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작은 거 하나도 숫자가 이렇으니까 틀렸어. 안 돼. 단위 안 썼으니까 틀렸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땐 단위는 안 써요. 정답이 맞았으면 숫자가 맞았으면 맞은 거죠. 왜 단위를 안 썼다고 거기다 별표를 하고 짝대기 그어놓고 여기 비어있다 막 이렇게 무언의 사인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정답과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고 아이가 그 문제에 맞는 걸 썼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채점해 주시는 거고요. 정답과 똑같은 말을 아이한테 주입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고 지저분하게 썼을 때 답을 잘 찾아준다. 숫자를 잘 못 썼어도 그래도 답에 가까운 거라고 인정하고 채점을 해준다. 그러니까 별개로 분리시켜서 글자는 글자대로 수정을 시키고 답은 답대로 수정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계속 이거를 정답과 오답을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글자도 지적하고 단위 지적하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아이들 진이 빠져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지만 아이들한테 절대 그런 걸로 잡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채점할 때 주의할 점. 그냥 채점하는 거 안 됩니다. 오답도 되게 좋은 오답이 있고요. 정답도 되게 안 좋은 정답이 있어요. 초등학교 수학 문제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을 자꾸 하게 되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정답을 향해 가는 방법을 캐치하게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모두라는 말이 있으면 답은 두 개는 있겠지. 이런 생각들. 근데 보통은 중학교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런 거 없어요. 답이 모두 골라도 5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초등은 좀 보편적으로 그렇게 좀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이런 식으로 정답을 끼워 맞힌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빈칸 넣기를 하는데 빈칸은 중간에 못 채우고 답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을 채우고 빈칸을 채워서 올라가. 이럴 때도 정답이었지만 안 좋은 정답이죠. 나쁜 정답이에요. 또는 오답도 되게 틀렸지만 나름의 방향을 맞췄어. 이런 오답들이 있죠. 그러면 아이한테는 물론 틀린 건 틀렸다고 표시를 하고 맞은 건 맞았다고 표시를 하지만 엄마가 아이와 같이 이 오답을 고치는 과정이든 아니면 아이가 오답을 고치는 걸 지켜보고 있든 간에 아까 저 문제는 얘가 좀 생각은 하긴 했는데 여기서 아깝게 오답이 나온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가 여기까지 생각을 잘했더라. 여기서 다시 해볼까? 이런 식인 거죠.
왜냐면 오답을 아이들이 받아들였을 때 오답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지우고 빨리 고쳐야지 그렇게 먼저 다가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오답을 생각했는지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정정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고민을 안 해보니까 그냥 다시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그 문제 접근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엄마가 같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너 여기까지 되게 잘 생각한 것 같아. 너 이 문장까지 너가 이해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살짝만 줘도 이건 힌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준 걸 알려준 거지. 그거는 힌트를 준 게 아니죠. 생각을 전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진 맞았어. 여기서부터 다시 해봐. 라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을 주고 그게 쌓이면 다음은 자기 혼자서도 그렇게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거죠. 좋은 오답 고치는 어떤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흔적이 없이 이걸 이렇게 맞췄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 것들을 골라서 너 여기 이런 부분 어떻게 채웠어?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아이가 막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맞게 푼 게 맞아요. 근데 뭔가 말문이 막히고 답이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얘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답을 향해 간 거죠. 이런 정답은 맞았어도 맞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그런 건 오답으로 드러났으면 더 좋았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채점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채점할 때 이런 부분을 꼭 주의해서 보셔야지만 아이의 구멍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아이가 어떻게 고민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면서 아이와 좋은 그런 수학에 대해서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죠.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가 더 잘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격려를 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을 마치 엄마가 다다다다다 잔소리하지 않았는데도 좋게 좋게 그걸 들으면서 나만의 습관을 형성해 가는 거죠. 채점할 때 주의사항 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부터 엄마 오늘 갑자기 왜 이래? 라고 아이들이 해도 정말 미안해. 그동안 그런 모습 보였어. 앞으로는 엄마가 좀 해볼게. 노력해볼게. 하지만 화낼 때도 있어. 이런 식으로 여지는 남겨주면서 아이와 다시 수학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교류하거나 힘들면 힘든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채점하다가 이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채점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아이가 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가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채점에 대한 궁금증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라이브에서나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